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가 왜 테슬라 주식을 팔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미 제가 주식을 판 이야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구독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뒤를 좀 파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우려할 것은 아닌 게 대부분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 주식을 팔았다고 하니까 이 고점에서 팔았나 혹은 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자꾸 이제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지금 테슬라 주식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좀 팔긴 하셨지만, 그래서 금액이 어마어마하지만 현재 킴벌 머스크가 소유한 주식의 한 5% 정도를 판 거고요. 뭐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에 영향 갈 정도로, 그때 제가 그라시아스의 이제 빅 투자자의 이런 콜옵션 전환 이런 것도 소개시켜 드렸죠. 그리고 이번이 지금 킴벌 머스크가 주식을 판 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당연히 이제 처음에 IPO 했을 때 상당량을 처음 팔았고, 지난 10여년간 20번의 주식을 팔았고요. 한 2번 정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때마다 다 문제가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거래가 최초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판 돈이 어디로 갔냐라는 거죠. 킴벌 머스크는 지금 스퀘어루트라고 이 버티컬 팜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지금 제 의견도 여긴 들어가 있고 지금 유튜브에 이제 다른 미국 친구들도 이런 쪽으로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킴벌 머스크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주식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듯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또 이걸 영상을 만들었었죠. 근데 사실 한 번 판 적이 있는데 그 판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면은 스페이스X라든지, 일론 머스크는 이것 말고도 많은 스타트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상당량의 돈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차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킴벌 머스크도 테슬라 보드 멤버이지만 본인 스스로도 사업가입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스퀘어루트라고, 이 버티컬 팜, 지금 보면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 이 안에다가 지금 식물들을 키우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농장입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는 거냐면은 많은 인구들이 도시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신선도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예 도시 주변에다가 이렇게 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컬 팜답게 땅도 아낄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아주 특별한 관리를 받기 때문에 신선도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고 병충해에 강하며,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킴벌 머스크도 일론 머스크와 똑같이 이걸 이제 화성에 가져갈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했는데, 지금 요 회사가 조금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자금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지금 이쪽 분야의 자금이 거의 이제 메말라 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킴벌 머스크만 이 사업을 하냐? 지금 킴벌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스팟라이트를 받아서 그렇지, 여기 이 스타트업 분야도 찾아보니까 스퀘어루트를 제외하고도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회사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찾아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킴벌 머스크만 트래킹하고 스퀘어루트에 대해서 그때 자세히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른 요 시장을 보니까 이게 회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뛰어든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투자받은 내용들, 자기들이 기르는 식물들에 따라서 어떤 테크놀로지를 썼는지, 여기 보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각각의 이런 식물들을 트래킹 한다든지, 오늘 뭐 좀 테슬라 뉴스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뒤에다 얘기를 할 거지만, 뭐 이런 기술들이라든지, 더 이제 황당한 건 위드라고 대마죠. 대마도 키우시겠답니다. 이런 회사도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당수 주가 이 대마가 합법이죠. 그리고 의료용으로는 이미 굉장히 많은 주가 이미 합법화돼 있어서 좀 한국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예, 물론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도시 주변에서 이 대마를 키우겠다는 참 대단한 회사들이 많은데, 물론 당연히 AI도 동원됩니다. 이런 관리를 위해서. 근데 돈이 이렇게 메말라 가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비드를 맞고 완전히 이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 코비드를 맞아도 뭐 우리가 채소를 섭취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 근처에서 신선한 거를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회사들이 더 흥해야 될 텐데, 이거 보시면 지금 그로서리는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맞고도 이제 다 회복을 했는데 지금 레스토랑 체인들이 이제 아주 그냥 가셨죠. 여전히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고, 여전히 뭐 인도 다이닝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해도 안 봐도 뻔한 거죠. 작년만 이런 게 아니라 올해까지도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레스토랑이 이런 회사의 큰 손이었냐? 물론 킴벌 머스크도 키친 셰프 그 그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자금의 흐름을 좀 추적해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돈들이 기존 대형 유통 그로서리로 투여됐지 이런 스타트업으로 돈이 흘러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이 힘들다고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하이텍 버티컬 팜에 돈이 거의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측하기로는 결국 결론은 킴벌 머스크가 테슬라 스탁을 팔아서 아마 이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다들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워낙 힘드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물도 아끼고 뭐 땅도 아끼고 물류도 아끼고 AI로 관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키우는 게 기존 그로서리 대비 여전히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거는 매력 있는 사업이고, 조만간 우리 도시 주변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 주변에 실제로 브루클린에 스퀘어루트에 이런 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진짜 집 근처에서 이런 신선한 채소를, 베지터블을 손쉽게 섭취하는 날도 머지 않을 것 같고요. 당연히 화성에서도 이런 거를 쉽게 재배하는 날이 금방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블록체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블록체인 관리까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도 조인하고 뭐 멜론, 그리고 벤모라고 저도 굉장히 지금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벤모가 뭐냐면 계좌 약간의 서로 이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돈을 쏘는 시스템인데, 이제 구글 같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벤모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벤모로 돈 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돈을 이렇게 나눌 때 벤모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미국은 이게 은행이 다르면요 돈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은행끼리는 수수료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같은 그 은행 안의 계좌에서는요. 근데 다른 은행으로 돈을 쏘는 거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매깁니다.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뜯어갑니다. 근데 이 벤모가 은행들이 다 달라도 서로 이렇게 돈을 쏴주는 거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론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꺼내려면, 그러니까 벤모상에서 돈을 막 쏘는 거는 순식간에 막 가지만, 그걸 이제 캐시아웃 하려면 시간이 좀 있어서 아마 그 시간 딜레이에서 얻어지는 이자를 아마 먹는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풀 안에 돈을 넣은 거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거기서 이자 소득을 얻어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회사들까지 마스터카드, 크레딧 카드죠. 이 기술적인 장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 코인류, 제가 비트코인만 지금 제가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리브라라는 다른 코인들도 소개시켜 드렸고, 코인마다 약간의 장단점이 있지만 다 그게 변수가 다른 거지 메인 코어는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을 필두로 해서 지금 모든 회사들이, 웬만한 미국 회사들이 다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도처에 뿌려져 있는 이런 자금 관리에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투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만지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들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도 크고 정부가 이제 인증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술을 써서
자기 그 회사 내에 있는 자금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말 테슬라의 확장성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디아에 프로포저를 냈다는 공식적인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 이미 로이터 통신에서 완전히 확정이 났더라고요. 이제 공장을 사실상 그 인디아 남쪽에 공장을 아예 짓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배터리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테슬라의 퍼실리티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냥 들어가지 않고 참 테슬라는 이번 한국에서도 그 보조금을 참 이렇게 타먹기 위한 정말 귀신같이 타먹는 그런 모습같이 여기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테슬라의 확장력은 지금 지어지는 공장만 지금 2개인데 그것도 엄청 크죠. 근데 이제 인디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의 확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슈퍼차저 1000마일을 이용해서 간만에 좀 이렇게 나들이를 갔는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차징 에러가 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몬탁 주변에 V3 슈퍼차저가 또 새로 요즘 공격적으로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늘리고 있는데 맵상에 찍어봤을 때 하나가 에러가 났다고 했는데 하필 그냥 그 많은 비어있는 저 많은 슈퍼차저 중에 하필 꽂은 게 에러가 나서 이렇게 됐고요. 신기했던 건 옆에 Electrify America가 바로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차징 스피드를 보시면 150과 50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것도 좀 빨리 통합돼야 될 텐데 이래서 서드 파티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부스는 다행히 이제 다 CCS인데 여기 속도를 보시면 150이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저 옆에 서져 있는 건 V3 25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신기하게 옆에 붙어 있어서 자세히 이런 비교가 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